오늘은 의제배당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 종류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랍니다.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 이거는 말 그대로 무상증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무상증자를 하는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게 있고 과세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했죠. 근데 과세되는 거는 주로 이제 법인세법에서 입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중 채무 면제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 1% 세율 적용분, 토지 재평가 적립금, 그다음에 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처분이익도 이 자본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이거를 자본 전입한다. 그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무상주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도 법인세가 과세된 거죠. 법인세가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입금에 해당하고 잉여금 자본 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가 자기 주식 보유 시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2차 배정분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좀 이따 공부할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병차익 자본 전입 시 받는 무상주의 의제배당 여부라고 나와 있죠. 이 합병차익은 입금 불산이 방법입니다. 합병차익은 그 종전 회사 있죠. 그 소멸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병차익은 입금 불산이지만 자본 전입할 수가 있어요. 자본 전입. 주식 발행 초과금 형태로 승계하기 때문에 이 자본 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전입한다. 그러면 뭐라 하겠죠? 입금 불산이라고 하겠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입금 불산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부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죠. 입금도 아니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한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보시면 종전규정 보시면 합병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 합병 차익을 2012년 1월 1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적격 합병인 경우에 한해서, 중요한 게 이거죠. 적격 합병인 경우에 한해서 자산조정 개정학 계획 입금 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분, 이익잉여금 승계분 순으로 의제배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 개정 규정 보시면 2019년 2월 이후 적격 합병하는 경우입니다. 적격 합병하는 경우. 그러니까 합병 차익 자본 전입한다. 그러면 적격 합병하는 경우만 이 무상주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19년 2월 이후 적격 합병하는 경우로서 차후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합병 차익에 달할 때까지 의제배당 외의 것이 먼저 자본 전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의제배당 대상인 것은 자산조정 개정,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잉여금 중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승계.
그러니까 우리는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한다. 그럼 일단 적격 합병인지 봐야겠죠. 합병 차익 자본 전입한다. 이거는 이게 무상주 의제 배당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한다. 근데 이 적격 합병인 경우만, 이 적격 합병, 뭐 비적격 합병 이런 거 안 배웠죠? 이거는 합병 파트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냥 알아두세요. 일단 적격 합병 있고 비적격 합병이 있다. 요건, 그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격 합병으로 보고, 그 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병 파트를 공부를 하고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더 쉽게 잘 됩니다. 근데 합병 파트를 안 보고 지금 이걸 본다. 그러면 이해가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어쨌든 강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 합병 차익은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 합병 차익을 쉽게 말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근데 이 합병 차익은 피합병 법인의 뭐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적격 합병인 경우에 한해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적격 합병 있죠. 비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이나 또 비적격 분할 시 분할 차익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의제 배당 여부. 이거는 의제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으로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의제 배당 여부. 그러면 이 자산 조정 개정 합계 입금 항목인 자본잉여금 승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건 자기 주식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승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합병 차익에 이런 게 이익잉여금 승계액이라든가 자산 조정 개정 합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상주 받으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병 차익 배웠죠. 합병 차익은 승계한 비합병금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합병 대가는 액면가액이라겠죠. 액면가액. 이거를 차감한 이 합병 차익을 구하라고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보통 합병 차익이 얼마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산 조정 개정 있죠. 이것도 합병 보시면 배우는데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피합병 법인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차감한 겁니다. 이 자산 조정 개정도 이게 만약 무상주 의제 배당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 주어집니다. 자산 조정 개정을 구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의제 배당 그 문제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예시가 있죠. 이 피합병 법인의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합병법인이 합병을 하겠죠. 합병법인이 합병할 때 이 회계 처리. 합병법인은 이 토지나 건물을 시가로 승계합니다. 시가로. 근데 토지 시가가 1억 원, 건물이 1억 5천만 원. 토지가 그러니까 5천만 원인데 시가가 1억 원이니까 1억 원으로 승계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가액과 승계한 가액과의 차액.
이건 자산 조정 계정입니다. 승계한 자산가액의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 차익을 자산 조정 계정으로 나타낸다. 그럼 자산 조정 계정 얼마겠어요?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자산 조정 계정 5천만 원. 마찬가지로 건물도 회계상 장부가액은 1억 원인데 시가가 1억 5천만 원. 그래가지고 시가로 승계하겠죠. 이 지금 합병법인 회계처리입니다. 이건 합병법인의 회계처리. 합병법인이니까 시가인 1억 5천만 원으로 승계한다. 그러면 이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 5천만 원. 이것도 자산 조정 계정으로 나타낸다. 그럼 자산 조정 계정 얼마겠어요? 토지분 5천만 원, 건물물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이겠죠. 자산 조정 계정은 1억 원이다. 1억 원. 그리고 이제 자본금 보시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합병법인이 합병 시 지급한 대가가 2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2억 5천만 원. 근데 그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2억 원이란다. 2억 원. 아시겠죠? 합병법인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 주주한테 합병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급한 대가가 2억 5천만 원이다. 그때 그리고 5천만 원이 주식의 액면가액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그리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합병 차익이죠. 합병 차익. 합병 차익이 뭐라 했어요? 승계한 순자산가액에서 합병 대가, 액면가액을 뺀다겠죠. 그러니까 액면가액 5천만 원. 승계한 순자산가액 시가가 2억 5천만 원. 현재 이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 부채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뺀 2억 원이 합병 차익이다. 합병 차익은 자산 조정 계정 1억 원. 이익잉여금 승계분 1억 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합병 차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 배당으로 이 과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부터 승계한 잉여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승계한다. 차후에 당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주주한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식 발행 현재 합병법인 이게 회계처리예요. 그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승계한다는 겁니다. 합병 차익을. 그리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 전입한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원칙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가 안 되겠죠. 근데 이러면은 조세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의제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적격 합병 여부를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적격 합병 시 합병 차익 자본 전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적격 합병 시 피합병 법인의 청산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합병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병 법인의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승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이 원칙은 이 법인이 청산하면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 적격 합병을 하는 경우 이 자산장도 있죠. 피합병본의 자산장도 차익에 대해서 이 과세가 안 돼요. 안 돼. 여기 1억 5천만 원이고 토지 건물이 1억 5천만 원이고 시가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원칙은 청산, 예를 들어서 그냥 법인이 청산한다. 그러면 이 시가인 2억 5천만 원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가 되겠죠. 근데 적격 합병 같은 경우는 과세가 안 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과세가 안 되고
이 양도가액을 1억 5천만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고 넘어간다. 과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합병분의 이익금이 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승계한다. 그러므로 이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있죠? 이거 이익잉여금을 피합병분 이익잉여 이게 원칙은 이거를 이익잉여금은 자본전이 받는 경우 무상주 교부할 때 의무지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합병법인이 주식 발행 초과금 형태로 승계하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고 넘어간다. 그래서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승계한 후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을 회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 합병 시 승계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무지배당으로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합병 차익에 달할 때까지 의무지배당 위의 것이 먼저 자본 전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이제 의무지배당 그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 전입의 경우 의무지배당 여부라고 나와있죠.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이 난다. 감자차익의 일종이에요. 감자차익은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감자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 의제배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도 감자차익의 한 종류지만 자기주식 소각이익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요건 있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다음에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원칙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감자차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할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 전입 시기에 관계없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게 이유가 있겠죠.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배당 가능 이익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배당 가능 이익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원래 그 2011년 이때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자기 주식을 그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11년 상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 주식을 임의로 취득할 수가 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럼 제가 말했죠.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또 자기 주식을 살 때 취득하고 나중에 비쌀 때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비싸지면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그런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소각하고 나중에 그 자기 주식 소각이익에 대해서 또 자본 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교부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할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 여기 보시면 회사가 적저가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처분하는 경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 주식 소각이 발생하는데 세법상 자기 주식 소각에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이 또 그냥 감자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여 주주에게 주주한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만 자기 주식 소각이익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소각하고 그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해 가지고 무상주를 교부해 가지고 세부담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본 전입도 의제비당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식 시가가 여기 보시면 자기 주식 소각할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주식을 소각할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의제비당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시가가 700이고 취득가가 300이고 액면가액이 500이라고 가져간다. 이 소각할 당시입니다. 자기 주식 소각할 당시 시가가 700이고 취득가가 300이다. 그러면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각이익 자본 전입할 때 의제비당으로 과세한다. 이 소각 당시 시가가 700이다. 그러면 이때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은 400만큼 이익을 보고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처분하지 않고 그냥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때 액면가가 500이기 때문에 취득가가 300이니까 자기 주식 소각이 200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소각이 나중에 이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모아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 당시 자기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일단 확인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소각 당시 자기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있죠. 자기 주식을 소각할 당시 자기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기 주식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소각 후 2년 이내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대주주한테 이익을 분양할 목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고 2년에 자본 전입한다. 자기 주식을 감지하는 경우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래가지고 대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 당시 자기 주식가 취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주식을 소각한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대주주들이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기 주식 소각이익 자본 전입분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보아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이거 외워야겠죠. 2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한다.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모아서 과세한다. 자기 주식 소각할 때 자본금 그다음에 취득가액이 300이고 시가가 200이다. 그러면 자본금 액면가액 500과 취득가액 300 차익인 200이 감자 차익이죠. 감자 차익. 그럼 이 감자 차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소각 당시 시가가 200이고 취득가액이 300이니까 원칙은 뭐예요? 의지배당이 해당하지 않는다.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의지배당이 해당하고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배당이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는 경우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지배당으로 모아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입금 불산입니다. 근데 이게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자본거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자본거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전입 무상주입니다. 이 재평가 적립금은 이게 지금 그 자산 재평가 그게 아니라 옛날 IMF 때 있죠. IMF 때 그때 자산 재평가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쯤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자산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그 무상주에 대해서 재평가세 1%분 적용 토지분 같은 경우는 의지배당으로 모아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재평가 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3%다. 그러면 의지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해야겠죠. 자산 재평가법은 2000년 말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1%분 있죠. 그 1% 세율 과세분 그를 자본 전입한다.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모아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해서 봐야겠죠. 자산 재평가 적립금이 토지분 1%인가? 만약 토지분 3%다. 그러면은 그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전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오직 재평가 세율 1% 적용, 토지 재평가 세율 1% 적용분만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3% 세율 적용분 재평가 적립금은 입금도 해당하지 않고 잉여금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데 그 1% 적용분 있죠. 토지 1%, 3% 세율분은 토지 또는 건물 3% 적용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세율분은 토지분만 해당합니다. 토지 1% 세율 적용분 토지 재평가 적립금은 입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고 그 재평가 적립금 자본 전입할 때도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